굉장히 많은 엉뚱한 보이지만 아니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요만큼 봐도 흐림만큼.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병증론을 합니다. 이 병증론은 어떤 병증에 어떤 약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동무는 그거를 자기가 어떤 병증에 어떤 약을 쓸 건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동무 스스로가 개발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장준경부터 후세 의가들이 했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병증에 대한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일일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그 이론 자체는 동무 스스로가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에 어떤 약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스스로 이제 사상인별로 구분해가지고 이론화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쭉 자기의 얘기로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소음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음인이 가장 잘 갖춰져 있어요. 소음인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는 소양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 이런 순인데, 그래서 이제 소음인부터, 하시게 됩니다. 자, 가보죠. 자, 소음인은 우리가 이제 장부론에서 배웠어요. 장부론, 그 전에 이제 어디서 사단론에서 나왔죠. 소음인은 신대비소예요. 신이 크고 비가 작습니다. 비가 작다는 얘기는, 비라는 것은 이것은 주로 이제 소화기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화기계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는 이제 E라고 표현해요. E라고 표현을 하고, E라고 이제 이증 하면 이제 소화기계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음인의 병들은 이 비가 약해서 나온, 비위가 약해서 나온, 이 부분이 허한해서 나온, 그게 이유가 돼서 나온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들이 전부 이쪽을 치료를 하는 약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상황마다 이 신대비소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여기서 두 가지 병증론의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표증과 이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증은 표열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전부 열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서 나타나는 이거는 한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에서는 한증이 느껴져요. 한에 의해서 속병들이, 비위와 관련된 병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도 얘기를 여기다 해줘요. 자, 원인은 여기는 신이 열을 받아갖고, 신이 열을 받아서,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신이 열을 받아가지고 표에 열증이 나타나는 거고, 이의 한증은, 여기는 위가 한살을 받아갖고, 한을 받아갖고, 위수한, 위가 한을 받아서 속에 찬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은 표에 열이 생기는 것과 속에 한증이 생기는 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여기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증상과 거기에 대한 치료는 전부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장준경이 이렇게 말했다. 상한론에서 이렇게 말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장준경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다음에 후세 의가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쭉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거는 이걸 바꿔야 되고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막 하게 되는데, 우선은 처음에 장준경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장준경이 얘기를 한 부분을 보면은, 장준경은 상한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한론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한 건데, 장준경의 상한론에서 직접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장준경이 얘기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 뒤에 가면은 그 약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약방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장준경이 얘기한 약방, 그 다음에 장준경 이외의 후세 의가들이 얘기한 약방, 이것을 경험 1방, 경험 2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약방, 이거는 새로 정했다 해서 신정방, 이래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 1방이나 2방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전부가 동의보감에서 다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장준경의 상한론에서 태양증에 대한 것을 우선 정의를 합니다. 자, 태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지금 상한에 대한 얘기잖아요. 상한은 처음 시작은 태양증부터 하는 거니까 태양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경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동의보감에 있는 얘기다. 자, 반려를 하고, 태양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오한이 있고, 자, 발열과 오한이 있고 맥이 부맥이 나타난다. 맥부.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표에 속하는 거다. 표에 속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표라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걸 표라고 하는 거다. 이 표에 속하는 거고, 표에 속하니 이걸 태양증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장준경이 정의를 한 거예요. 자, 태양증은 이런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장준경이 얘기했던 것은 그 아래쪽에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장준경이 얘기했던 것은, 자, 맥이 부하고, 상한론에 있는 얘기죠. 맥이 부하고, 그 다음에 두한강통이 있다. 두한강통이 있다. 두한강통이 있으면서 뭐가 있다? 오한이 있다. 두한강통이 있으면서 오한이 있다. 여기는 이제 뭐 발열이라고 하는 부분도 없고 했지만 후세 의가들 보니까 발열도 있더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상한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동의보감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이거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동문은 이걸 전체로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야, 두통이 있어. 자, 두통이 있고, 지금 감기 초반의 증상이에요. 자,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몸도 아프고 신동도 있어. 신동, 몸살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발열을 하고, 역시 오한도 있어요. 태양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증. 감기 초기. 오한도 있고, 그 다음에 맥이 부해.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무가 정리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을 태양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감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태양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장준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증인데,
태양증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 내용들은 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 자, 태양증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 상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 상풍과 상한이 있어요. 태양 상풍과 상한. 정확하게는 상한론에 있는 것은 상풍이라고 하지 않고 중풍이라고 했는데, 중풍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풍하고 헷갈릴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허준이 상풍이라고 그냥 한 것을 동무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상풍은 뭐 바람에 상한 거고, 이거는 한기에 상한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풍과 상한은 쓰이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장준경이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쓰이는 약이 다르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자, 태양 상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발열과 자한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준경이. 자, 상풍이 있는데, 이거는 맥을 보니까 양 부분에서는 부하고 음 부분에서는 약하더라. 그래서 양이 부하니까 이게 발열을 하게 되고, 음이 약하니까 이것이 한출이 생기더라. 자한이 생기더라. 이게 그냥 이건 장준경이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증상에서 약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걸 얘기하는 건 약이 반드시 나옵니다. 약. 동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이에요. 어떤 증상에 어떤 약을 썼는가. 자, 이거는 계지탕을 쓰게 되는데, 이제 약의 이름, 방제에 대한 것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약재에 대한 거 이제 이름이 조금 익숙하게 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계지탕이 있어요. 자, 계지탕이 있는데 언제 계지탕을 쓰느냐? 자, 오한이 있고, 오풍이 있고, 그렇죠. 상풍이니까. 자, 오풍이 있고, 발열이 있고, 열도 나고, 그 다음에 오한도 있고, 우슬우슬 춥기도 하고, 감기 초기예요. 그 다음에 코맹맹이 비명이다.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헛구역질도 나는 부분이, 이건 장중영의 얘기입니다. 건구. 자, 건구. 그래서 오한, 오풍, 발열, 비명, 그 다음에 건구.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계지탕을 쓴다. 장준경의 얘기예요. 왜 동무가 계지탕을 얘기를 했느냐? 계지탕이라고 하는 약이 소음인의 표병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표병에. 이거는 그래서 사실 감기에 계지탕도 있고 마왕탕도 있어요. 마왕탕은 여기서 언급을 안 해요. 마왕탕은 어디 가서 언급을 해? 저쪽에 가면 태음병에서, 태음인의 상한에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태음인한테 감기 걸리면 마왕탕을 쓰는 게 맞거든. 소음인한테 감기에 걸리면 계지탕을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왜 계지탕을 쓰는 게 맞느냐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계지탕을 소음인의 감기 초기에 쓰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동무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넘어가 보죠. 그 뒤쪽에 하면 계지탕이라고 하는 게 경험 일방. 경험 1에 있다는 얘기는 장중의 상한론, 고방이라는 겁니다. 고방. 경험 1은 고방, 경험 2는 후세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쯤 지나가면은 거기에 계지탕이 나와 있죠. 경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지탕. 자, 저도 약을 잘 모르지만 한번 같이 가보자는 얘기죠.
자, 계지탕에 대해서 보십시다. 계지탕은 계지가 들어갑니다. 계지가 뭐 3전 들어가요. 세돈, 한 돈은 한 4g쯤 돼요. 이거는 한 첩에 대한 얘기예요. 한 첩에 대한 얘기. 계지가 한 세돈, 그러니까 12g쯤 들어가고 정확히 뭐 3.75래요. 3.75. 0.15g 빠지는 4g. 자, 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백작약이 들어가고, 백작약은 2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초가 들어가네요. 감초는 1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생강이 3조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추가 2개가 들어가네요. 두매는 2개, 두 알, 대추 2알하고 생강 3편. 이 생강 3편과 대조 이매를 이걸 그냥 강삼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조이. 강이 3개, 조가 2개. 강삼조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삼조이는 이제 계지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에 표병의 강삼조이, 표증, 외감으로 들어온 이 병증에 강삼조이를 동문은 항상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음인만 그래요. 다른 그 사상인에 대해서는 그걸 잘 안 하는데, 소음인의 그 표병에 쓰는 모든 약에는 강삼조이를 다 집어넣습니다. 옛날 책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옛날 책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개 빠져있는 부분도 있는데, 동무가 새로 고치거나 또는 자기가 창방을 내서 하는 그 방제에는 전부 다 강삼조이를 집어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증을 처리하는 그 약재는 전부 다 강삼조이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양이 좀 다르죠. 얘가 3전, 2전, 1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방제를 할 때 옛날부터 이제 뭐 하는 게 군신 좌사에 입각해가지고 약을 짓잖아요.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지가 군약이에요, 군약이고 이게 백작약이 신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양이 같으면 같은 레벨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그래서 군약을 계지를 쓴 거예요. 또는 군약이라고도 하고 주약이라고도 해요. 주약. 계지탕의 주약이 계진 거예요. 계지탕의 주약이 군약이 계진 거고, 계지를 중심으로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아래, 그럼 계지를 왜 썼을까? 계지의 성질은 그 아래쪽에 본초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계지탕은 그래서 이거는 그 아래쪽에 이제 치 뭐 하는 거는 이 동무가 이 역자가 그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써놓은 거예요. 자, 계지탕은 뭘 치료하느냐? 태양 상풍을 치료한다. 태양 상풍이에요. 상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풍과 상한을 나눈 건 약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다르게 한 이유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계지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상풍인 거예요. 근데 사실 상풍 안에는 상한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오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풍고, 그 다음에 자한이라고 했네요. 자한. 땀이 흐르고, 태양 상풍으로 땀이 흐르고 오풍한이 있을 때, 오한도 있고 오풍도 있고, 오풍한, 한풍이라고 제가 썼네요. 오풍한, 이게 있을 때 계지탕을 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상한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소음이한테 쓰는지, 그거는 한번 본초 쪽을 한번 봐보죠. 자, 본초에 보면은 계지라고 하는 것을, 본초의 내용은 첫 번째에 나오는 그 한자 쭉, 뭐 소경, 행, 수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방향편의 그 약성가 부분을 제가 그냥 한번 적어놨습니다. 약성가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이 재료에 대해, 약재에 대해서 어떤 그 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적어봤어요. 자, 계지는 당연히 소경이죠. 계지잖아요. 이 계지와 같은 집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계피, 그 다음에 육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집안이에요. 계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인데, 특히 계지는 소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는 부분, 줄기가 가는 부분을 쓴다. 자, 이거는 줄기가 가는 부분을 쓰는데, 행수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수비, 계지는 이 손이나 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 표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행수비 쪽을 위해서 계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관절염이나 류마티스가 상체 쪽에 있으면, 손발 쪽에 있으면 계지를 써야 되고, 하체 쪽, 이 무릎발 쪽에 있으면 계지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지가 아니라 그때는 뭐 우슬인가 뭐 이런 걸 써야 한대요. 그러니까 행수비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약성간에. 자, 손가락이나 팔 쪽으로 갈 때는 계지를 써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표증의 해결사로서 계지를 쓰는 것인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지한이에요. 지한. 땀을 그치게 해준다. 땀을 그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서근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손이나 발이 저린 것을 치료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 지한, 표를 해결해주는 계지의 역할로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뒤져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풍환사를 없애고, 풍환사는 지금 표에 들어온 감기를 없애준다는 얘기죠. 풍환사를 없애고 기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감기에 도움이 되는 약재다. 그러니까는 표증에 대한 소음인이에요. 소음인 표증에 대한 약재로 계지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장종혁이 상한을해서 얘기할 때는 소음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계지탕을 써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왕탕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마왕탕을 써. 여기는 땀 나는 때는 계지탕을 써. 땀이 안 나면 마왕탕을 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해왔는데, 동문은 그걸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소음인은 땀이 나든 안 나든 계지탕을 써야 돼. 계지탕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이 감기에 걸려도 태음인이 감기에 걸린 거하고 소음인이 감기에 걸린 거하고 약재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의 구조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약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지탕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작약을 한번 보시죠. 백작약은 산한, 약간 신맛이 있고 차가운 약이에요. 백작약. 백작약은 뭐의 분약이죠? 선생님, 쌍화탕, 피로회복의 쌍화탕의 분약이 백작약이더라고요. 하여튼, 백작약은 약간 찬 약인데, 주로 이제 이 백작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질. 복통과 이질의 백작약을 씁니다. 이게 그쪽에 이제 신통하게 듣나봐요. 그 다음에 복통과 이질에 능수한다. 이쪽은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고, 이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 찬약이다 보니까는 허한한 사람한테는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허한 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허한한 사람한테는 백작약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래 보면은 혈액을 풍부하게 하고 통증과 땀을 먹게 하고 지혈하고 멎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혈액을 풍부하게 한다. 백작약이 혈액을 풍부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 사물탕에 보면 백작약이 들어가 있죠. 사물탕에 당귀청궁, 숙지황, 백작약. 백작약이 사물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을 풍부하다라는 이제 말도 맞고, 그 다음에 통증과 땀을 먹게 한다. 통증과 땀을. 통증이면 주로 이제 복통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땀을 먹게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표를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어느 부분까지 고려를 해요? 속병까지 고려를 하는 겁니다. 복통과 이질, 이 속병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인한테 쓰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약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다음에 감초를 보시면은, 감초가 뭐가 나냐, 약간 따뜻한 성질의 단 거니까 감초죠. 감온하고 화지약한다. 모든 약을 이게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튀는 약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초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방의 감초,
그래서 모든 방제에는 많이 감초가 보이는 거는 이런 역할이 제법 있기 때문에 아주 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감초를 많이 쓴다. 우리는 이거보다는 뒤에 있는 얘기를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이게 생능사화라고 있어요. 생거를 쓰게 되면은 화를 내려주고 이걸 구워서 쓰게 되면 자 또는 구 관계없어요. 구감초, 자감초 관계없는데 이 구워서 쓰게 되면은 이게 속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을 따뜻하게 한다. 감초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감초가 그냥 나왔지만은 동무가 어떤 이 소음인에 대해서 감초를 쓸 때는 대부분 감초를 구감초를 씁니다. 다 바꿔가지고 구감초로 써요. 이게 속을 따뜻하게 하니까. 소음인은 지금 속이 차서 문제잖아요. 속이 차서 열증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초들을 보면은 계지탕을 소음인한테 이래서 쓰는구나. 동무가 이래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감을 조금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 상한 그러면 계지탕은 뭐 유한에 쓰고 마왕탕은 무한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 땀이 나든 안 나든 소음인한테는 계지탕부터 쓴다. 근데 계지탕을 동무는 이걸 그대로 옛날 것대로 쓰지는 않아요. 동무는 여기서 옛날에 만든 이런 약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첨가를 하거나 고쳐서 쓰거나 그래요. 모든 동무는 고방도 그렇고 후세방도 그렇고 약간 수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상인마다 그 약이 그러니까는 약재를 쓸 때 다른 사상인의 맞는 약재를 이쪽에다 갖다 쓰지는 않아요. 그런 약을 뭐라고 이 사람은 이분은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맞나? 이게 좀 두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제. 그러니까 그 약을 좀 먹는다는 거죠. 다른 사상인에 해당하는 약재가 이쪽에서 섞여 있으면 이 약 자체가 좀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약을 빼고 딴 걸로 교체를 해서 씁니다. 두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은 이건 소음인에 해당하는 약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본초에도 그런 내용들이 약간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지탕을 이해하셨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건 장중경이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자, 한번 쭉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영님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동일방해명에서 가져온 거예요. 위영님. 위영님. 위영님은 원나라 의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원 4대가에 속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동무가 생각하기에는 금원 4대가에 속해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영님하고 주진영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위영님이 득효방이 있는데 득효방이 있는데 뭐야? 아이고, 득효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세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세의득효방이에요. 세의득효방. 위영님의 세의득효방 안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사시온역에는 향소산을 써라. 그래서 향소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향소산. 이거는 사시온역이다. 사시온역. 온자는 열병이라는 얘기죠. 근데 온은 되게 이제 우리 전염병 얘기를 할 때도 온을 되게 쓰고, 이 역자는 당연히 전염병이고, 그러니까 전염병에 향소산을 쓴다라고 하는 걸 위영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동무가 이걸 가져왔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득표방에는 사시온역에 이 향소산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시온역뿐만 아니라 여기는 상한에도 쓴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상한에도 같이 쓴다. 그러니까 감기약으로 쓰는 거예요, 향소산을. 근데는 원래는 저기 전염병약이었는데 감기약, 그냥 일반 감기약으로도 쓴다. 자, 이것도 이제 향소산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향소산은 후세방이에요. 그러니까 상한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의사가 유영님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후세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향소산을 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향부자가 들어가 있네. 앞에 향이 그 향이죠. 향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 향부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쭉 써보죠. 자소엽이 들어가 있어요. 자소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소산이겠죠. 향부자와 자소엽. 그러니까 향소산. 자소엽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진피가 들어가 있고, 귤 껍데기 말린 거, 진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출과 감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삼조이가 들어가 있죠. 그죠? 강삼조이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강삼은 맞는데 조이, 대추 대신에 총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백이 뭐죠? 파죠. 파뿌리 중에 사실 줄기, 허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쪽 이 털 같은 거 말고, 예. 총백 두 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자, 이 향소산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쭉 군신좌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군약과 신약이 향부자와 자소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두 개를 갖다 썼다. 이 향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개, 이거는 이제 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개 향자가 들어가 있는 약을 씁니다. 향이 들어가 있으면 기와 관련된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향부자도 부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향부자는. 향 빼면 부자 같은데 부자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향부자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기와 관련된 거예요. 기와 관련된 거에 향자가 들어가는 가장 유명한 게 뭐죠? 그렇죠. 사향이죠. 이게 복잡해요. 사향이죠. 사향. 네, 사향. 기와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비싼 약이잖아요. 이 향부자도 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향소산은 득표방에서 45력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상한도 해도 되더라. 라고 얘기를, 그걸 따져본 사람들은 같이 상한에도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도 이걸 상한에 쓰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계지탕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향소산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감기 쓰는 거지만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근데 이 향소산과 관련해가지고 국방이라고 하는 것만 나왔는데 이건 화재국방이고요. 국방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옛날에 아주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이 약을 먹고 전부 다 나았다. 모두가 나았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만큼 잘 들었대요. 그런 얘기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을 만큼 이 전염병에 이제 잘 듣는 약이 이제 향부자입니다. 자, 향부자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향부자 따라가 보면은, 자, 미신하고 약간 맵고요. 그 다음에 소숙식이라고 있어요. 소숙식, 오래된 음식을 소화시켜준다. 자, 이건 속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잖아요. 속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데, 개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개울.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네. 기를 뚫어준다는 얘기. 울은 기울을 주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기가 막혀있는 것을 뚫어가지고 숙식을 해결을 해줘. 그 다음에 조경, 여러 경락을 조화롭게 해주고 통증을 가시게 한다. 통가식.
통증을 가시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부자는 그 아래 보면은 모든 기병을 다스린다. 기와 관련된 약재예요. 모든 기병을 다스리고 이 숙식, 통가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극심한 구토, 설사, 복통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속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서 이 속의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주는 향부자를 소민의 감기약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향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재들이 전부 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소엽 있죠? 자소엽. 자소엽은 이게 깻잎 비슷하다고 그래요. 자소엽은 근데 빨간 깻잎이랍니다. 파란, 초록색 깻잎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자색이래요. 그러니까 자소엽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역시 미신에 약간 매워요. 매운데 해풍한 그랬어요. 표 문제를 해결을 해주죠. 해풍한. 풍한을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능하기, 기를 내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장으로 읽어야 될지 창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으로 읽게 되면은 이거는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창으로 읽게 되면 배가 빵빵한 것을 이게 가라앉혀 준다는 그 얘기들. 어쨌든 속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와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증을 해결해 주는 걸로서 자소엽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소엽도 제법 쓰여요. 이 안에 보시면은. 자, 자소엽은 그런 느낌으로 쓰였고요. 진피는, 그 아래 진피는 대표적인 기의 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온하다. 그러니까 약간 매우면서 따뜻한 약이다고 돼 있고, 우리 귤 껍질을 오래 두서 만들어지는 게 진피잖아요. 그죠? 진피차 이러면 오래된 걸 해야 되죠. 지금 귤 깐 거 갖고 하면 안 되고. 자, 진피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있어요. 순기공이다. 기를 순조롭게 해주는, 순기하는데 되게 탁월하다. 진피가. 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역시. 순기하는데 탁월하고, 그리고 비이다. 비를 이롭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를 이롭게. 중초의 항상 포커스가 가 있고, 기의 측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기를, 그 아래 보면 기를 소통시키고, 습을 말린다. 비의 적이 습이죠, 항상. 비의 적은 습이에요. 비가 약하면 습이 생기고, 비를 고치려면 습을 제거해줘야 되고, 그렇죠. 항상 비의 적이 습입니다. 비는 굉장히 건조한 걸 좋아하죠. 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기를 하면서 습을 제거하고 그래서 비를 이롭게 해주는 약이 진피다. 기의 측면에서 속도 보강하면서 감기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출. 감초는 아까 했으니까. 창출을 보면은 창출이 신온하다. 역시 약간 매운데 따뜻한 약인데 이게 발한, 이 땀이 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발한. 표에 해당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발한이고, 제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습을 한다. 습을 말려준다. 그 다음에 그래서 관중에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가한이라고 되어 있죠. 장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해가지고 습한데 오래 있으면 생기는 병이 장기예요. 그러니까 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습한데 오래 있더라도 장기병에 걸리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는 게 창출이라는 겁니다. 습을 제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습을 제거를 해주니까는 이 속이 편안할 수밖에, 비에 도움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제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약재다. 그래서 습살을 없애고 비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이 모여가지고 향소산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향소산은 속도 해결을 하면서 기의 초점, 막힌 기를 해결해 주면서 감기를 낫게 하는 그러한 약재로서 쓰이는 거죠. 약간의 그 계지탕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지금 감기약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동문은.
자기가 이 이론을 펼치고 이론화하고 또 다른 약재를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옛날 책에서. 자, 그 다음에 후세방 하나를 더 보시죠. 이 뒤에 이제 이 사람은 원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신은 명나라 사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공신. 이천과 공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신이 얘기한 것을 한번 쫓아가 보시죠. 자, 공신. 공신의 어떤 책이냐면은 의감인데, 이거는 고금 의감인 거예요. 의감. 고금 의감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곽향정기산에 대한 게 나와요. 이게 이름이 이제 생소하실지 모르지만은 곽향정기산은 꽤나 유명한 그런 약이에요. 자, 곽향정기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의 정기산. 자, 곽향정기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 상한, 언제 쓰냐면 상한, 그 책에 있는 거, 고금어감에 있는 거, 상한에 쓰이고, 그 다음에 상한으로 인해서 두통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동, 몸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문자. 붉은 표리증. 표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표리. 할 때 붉은 표리증에 쓴다. 붉은 표병인지 이병인지 모릅니다. 지금 감기 증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감기 증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표에서 상한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사나 풍사가 들어와서 이게 감기가 된 건지, 아니면은 속의 문제 때문에 이게 감기 증상으로 나온 건지. 사실 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대의학적으로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와가지고 몸에서 그게 반응을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몸에서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내 몸이 그걸 방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또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속이 약해도 그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요. 내 몸이 속이 약하든 표가 약하든 뭐가 약하든 간에. 그래서 그 감기 증상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곽향정기산의 초점은 뭐냐면 감기의 상한인데, 이게 겉병인지 속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속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같이 표와 이를 같이 해결해 줄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곽향정기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곽향정기산 쪽에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되는지. 요거는 이제 후세방이니까 경험 이해 되어 있어요. 자, 곽향이니까는 곽향이 들어가죠. 곽향. 곽향이 군약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자소엽도 들어가네요. 그렇지. 자소엽. 자소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박, 대복피, 백출, 진피, 반화, 감초, 길경, 백지, 백봉량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데 다 기록하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것만 곽향과 자소엽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강삼조위가 들어갑니다. 강삼조위가 들어가고, 강삼조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외관병에 쓰이는 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공신의 고금어감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치상한이라고 했어요. 감기에 쓴다. 이건 감기에 쓴다. 근데 불분표리라고 했어요. 표증인지 이증인지 분간이 안 갈 때, 감기는 맞는데 표증인지 이증인지 분간이 안 갈 때 이걸 쓴다. 속과 겉을 같이
해결을 해주는 감기약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네. 가끔 그 소화가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감기가 오거든 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의 증상은 이제 감기 상안으로 나오는데 그게 속병도 같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 그 아래쪽에 보면은 금고갱정. 내가 지금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걸 고쳐야겠더라 해서 고치는 부분이 나와요. 금고갱정. 이 지금 페이지가 3페이지, 3페이지, 어디지? 3페이지 위쪽이에요. 이 지금 얘기한 그 방제들은 전부 동무가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고, 그거를 약을 그대로 약간 고쳐서, 약명은 그대로 쓰면서 약 안의 부분을 약간 고쳐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새로운 약을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하고 뭐 조정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 쓰거나, 그렇게 동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금고갱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약은 그대로 쓰되, 약 이름은 그대로 쓰되, 여기에 몇 가지는 내가 고쳐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약은 전부 내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고갱정은, 자, 길경백지백복령. 길경백지백복령은 계피, 건강, 익진으로 바꿔서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체질의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경, 이거는 이제 소음인에 쓰지 않은 겁니다. 소음인에 쓰지 않아요. 백복령도 소음인에 안 써요. 우리가 저기 사군자탕, 사물탕 있죠? 사물탕, 사군자탕. 대부분이 소민한테 맞는 약재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지 않는 게 백복령이에요. 백복령. 숙지황도 별로 잘 많이 쓰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다 씁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사군자탕에서 백복령 안 쓰고 사물탕에서는 숙지황 정도를 잘 안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씁니다. 그러니까는 사군자가 사실은 우리가 그 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은 어디를 중심으로 기를 보호하냐면은 이 비를 보호하면서 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사군자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백복령은 안 쓰고 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백복령을 제외시킨 겁니다. 백복령. 그래서 계피, 그러니까 계지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계피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건강. 이 생강은 항상 써왔고, 그거는 이제 강삼조이를 썼고, 그때는 생강이고, 이 건강은 특별하게 속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 익진, 이걸로 고쳐서 쓴다. 자, 여기 이제 그 자소엽은 했고, 이 곽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자면은, 곽향은 신온하다, 맵고 약간 따뜻한데, 지구토 그랬어요. 구토를 먹게 한다. 지구토. 구토를 먹게 하고, 자, 발산하는 작용을 하고, 표의 문제를 그래서 곽향이 해결을 해주고, 구토, 속의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주고, 발산풍한이라고 되어 있죠. 풍과 한을 발산시켜주는 곽향이 그런 역할을 하고, 광란을 주재한다. 광란 있죠? 광란 속병이잖아요. 여기에 역할을 한다라고 곽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곽향 자체가 굉장히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약재인 거예요. 이거를 주약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곽향 정기산 자체가 표병과 속의 병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약인 거죠. 그래서 불분표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표인지 이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 곽향 정기산을 쓴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동문은 그 아래쪽에서 논왈은 내 얘기예요. 저희까지 쭉 얘기를 해놓고 논왈 하면서 내 얘기를 이제 쫙 풀어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